얼마 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야말로 최악의 생활비 파괴자다. 특히 그것은 우리가 큰돈을 쓸 때 어김없이 나타나 고생해서 번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 부자들은 상대성이 만드는 착각에 잘 속지 않는다. 수백억 유로를 갖고 있어도 1유로는 언제나 1유로일 뿐이다. 부자들의 생각법. (10유로와) (15유로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만 (120유로와) (125유로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15유로짜리 계산기를 10유로에 살 수 있다면 20분을 더 가더라도 다른 가게에서 산다. 그러나 125유로짜리 계산기를 살 때는 120유로에 살 수 있다고 해도 굳이 다른 가게로 가지 않는다. 125유로를 쓸 때는 5유로가 푼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극이 강할수록 자기의 변화를 느끼려면 변화의 차이가 커야 한다는 베버와 페이너의 법칙은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이야말로 최악의 생활비 파괴자다. 특히 그것은 우리가 큰 돈을 쓸 때 어김없이 나타나 고생해서 번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다. 1000유로짜리 새 노트북을 산다고 해보자.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노트북을 골라서 계산하려고 할 때 점원이 고장이나 분실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보장 범위에 따라 매달 3유로에서 5유로 정도만 내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노트북 값과 비교했을 때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을 들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보험은 돈 낭비라고 말한다. 매달 3유로씩만 해도 1년이면 36유로. 보험에 들어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장나서 수리를 맡길 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의 부주의로 고장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게다가 수리비 일부를 자위로 부담해야 한다. 수리 기간에 받아 쓰는 대용품은 원래 노트북보다 사양이 떨어진다. 오래된 노트북이라면 부품 가격이 이미 지불한 보험료보다 싼 경우도 많다. 부품보다 훨씬 중요한 데이터는 보험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보험뿐 아니라 액정 보호 필름이나 케이스를 사는데 스마트폰 가격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을 쓰는 사람이 많다. 쓸모도 없고 비싸기만 한 보험이나 액세서리에 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큰 돈을 썼기 때문이다. 방금 1000유로짜리 물건을 산 사람에게 5유로는 푼돈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험료나 액세서리가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고민 없이 돈을 쓴다. 이런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망설임 전략이다. 큰 돈을 썼으면 그와 관련한 지출은 일단 며칠 뒤로 미뤄라. 노트북을 살 때 보험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일주일쯤 지나서 결정하라. 그러면 대체로 보험 가입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1000유로를 기준으로 3유로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3유로씩 내는 보험만을 별도로 놓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는 1000유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므로 일주일 전이었다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질 것이다. 상대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상대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추가 보증기간 문제로 소송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보증 보험료가 $795였는데 실제 수리비용은 $131, 나머지는 행정비용 $109, 보험회사 수수료 $555였다. 앞에서 살펴봤던 노트북 보험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경우다. 게다가 상대성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위력을 떨친다. 기차표를 살 때 경로 우대 할인 혜택을 챙기던 이케아 창립자 잉바르 캄브라드가 호텔 미니바에 비싼 콜라를 마신 것도 상대성의 영향이 크다. 다음날 아침에 슈퍼마켓에서 콜라를 사다가 채워놓으면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호텔 숙박료로 이미 100유로를 썼기 때문에 슈퍼마켓보다 몇 유로 비싼 콜라 값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몇 유로가 빠져나갔다. 해외여행을 할 때 항공권과 숙박비에 큰 돈을 쓰면 외식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식비가 의외로 많이 나와 놀라는 경우가 많다.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계산대에서 얼마 사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합계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다 보면 자질구레한 물건들의 가격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저런 물건을 카트에 담는다. 푼돈도 모이면 어느새 큰돈이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푼돈 앞에서 대범해진다. 왜 1유로짜리가 100개면 100유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규모가 큰 소비를 할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보자. 가장 먼저 살 집을 구해야 한다. 결혼 준비가 결국 집장만과 다름없을 정도로 집값이 비싸다. 이런 큰 총액의 그림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나면 스튜디오 촬영, 식비 등 부대 비용이나 혼수품, 신혼여행 경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진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초과해 비싼 것을 택하게 된다. 이런 소소한 추가 비용을 합치면 큰돈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잘 모른다. 집을 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 결혼식 비용은 언뜻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성은 소비와 저축을 심리학 문제로 만들어버린다. 전통 경제학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이익이 생기면 거래를 한다. 즉 거래 후 총자산이나 총효용이 거래 전보다 높아야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전통 경제학은 거래가 성사된 맥락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 15유로짜리 계산기를 5유로 싸게 사는 데는 기꺼이 20분 거리를 가겠다던 사람들이 125유로짜리 계산기를 5유로 싸게 사는 데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백만장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상대성이 만드는 착각에 잘 속지 않는다. 수백억 유로를 갖고 있어도 1유로는 언제나 1유로일 뿐이다. 10유로, 1만 유로 혹은 100만 유로를 먼저 소비했든 안 했든 1유로는 늘 1유로다. 무조건 아끼라는 말이 아니다. 해외여행에서 약간의 사치를 누리고 싶다면 누려라. 호텔 미니바에서 콜라를 꺼내 마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상대성이 일으키는 착각은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최소한 의심은 해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상대성은 집을 구하거나 증권 시장에서 큰 거래를 할 때처럼 다른 돈 문제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수입과 손실,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판매사원의 상술에 넘어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뒤 쓸데없는 추가 구성품까지 사게 된다. 비싼 노트북을 사면서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스마트폰을 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케이스를 구입한다. 이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추가 구성품에 아예 눈길도 주지 않거나 물건을 산 뒤 며칠 시간을 두고 별도로 쇼핑을 해야 한다. 맞다. 그래봤자 푼돈이다. 하지만 손실회피 심리의 상대성까지 합세하면 큰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손실이 커지면 남아있는 재산마저 가망 없는 데 쏟아붓는다. 그러면서 손실은 더 커진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통제뿐이다. 의지만으로는 손실회피 심리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은 시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팔 수 있도록 손절매 주문을 활용하라. 상대성을 이용해 일상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1년에 한 번 큰 선물을 하는 것과 1년 동안 선물 여러 번 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애인이나 배우자를 더 기쁘게 할까? 두 번째가 효과가 좋다. 큰 선물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선물 여러 번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다. 핵심은 수익을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각각의 수익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같은 수익이라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손실을 대할 때는 역으로 생각하면 된다. 작은 손실 여러 개를 하나하나 계산하지 말고 모두 합쳐 하나의 손실로 만든다. 작은 바늘로 여러 번 찔리는 것보다 큰 바늘로 한 번 찔리는 것이 덜 아픈 것처럼 손실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극복하기가 쉽다. 따라서 투자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개별 투자 종목의 손실을 따지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계산하라. 그러면 불안함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발생한 일을 어떤 맥락에서 인식하느냐, 혹은 스스로 어떤 맥락을 만드느냐가 우리의 투자 태도와 안정감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어떠셨나요? 한호백 저자의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이었어요.
배명자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갤리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노트북 보험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군요. 오히려 이게 좀 상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국은 아마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뭐 따로 노트북 보험이 없어도 몇 년 안에는 이제 수리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특히 호주는 또 그게 3년이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저도 애플 노트북을 쓰지만 애플케어에 가입돼 있지 않은데 이전에도 맥북을 썼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 썼어요. 애플케어가 없었는데 그게 한번 친구가 바닷가 가자고 해서 저는 노트북을 들고 가고 친구는 카이트 서핑이라고 이제 서핑하는 걸 좋아해서 제 친구는 혼자 서핑을 하고 저는 서핑을 못 해가지고 저는 그냥 친구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면서 노트북을 켜서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약간 키보드가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약간 또 침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수리하면 $100 깎아줄 건데 할 거냐. 근데 그냥 안 했거든요. 그러고 몇 년을 더 썼는데 다른 곳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갔더니 그때 또 운 좋게 이게 또 상담사마다 다른가 봐요. 애플 지니어스라고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만났던 분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 교체해줬어요. 무상으로. 심지어 예전에 발견된 부분이 그대로인데 그 부분도 원래 한 $800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다 무상으로 교체되고 그래서 우와 그때 안 고치길 잘했다. 이거 뭐 물론 제가 문제없이 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로 내가 실수해서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게 보장이 돼야지 그 무상수리라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많은 물건들 살 때 심지어 오토바이를 예전에 그냥 구경한 적이 있는데 몇몇 오토바이 회사에서는 이제 무상수리 이런 게 보장되는 게 추가 금액을 내서 되도록 하더라고요. 와, 만약에 이런 걸 산다면 그냥 안전해 보여서 목숨보단 싼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할 것 같아요. 노트북도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많을 거고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아마 서비스 직종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교육받을 때 음료수를 권하는 게 이제 교육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빵 하나를 사고 싶은데 아니면 밥 하나를 그냥 주문하려고 하는데 음료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료수 주문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묻기만 해도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음료수를 주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데 친구랑 가면 이제 각자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뭐 나이가 있어서 좀 누가 사고 이럴 때도 있지만 너무 안 친한데 우연히 밥을 먹게 되거나 이러면 좀 각자 계산하는 분위기? 그럴 때 그러니까 특히나 또 안 친해서 그런가 봐요. 안 친한 친구랑 같이 계산대에 있는데 내 걸 계산할 때 이제 캐셔가 음료수는 뭘로 하겠냐고 물어보면 안 할 건데 그러니까 평소라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옆에 괜히 안 친한 애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냥 저도 모르게 눈치가 보여서 그냥 음료수를 직원이 권하는 거에 안 하겠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이상하죠. 예전에는 뭐 콜라나 뭐 이런 걸 주문했는데 요즘은 그냥 마음 먹고 내가 진짜 안 마실 거면 괜찮아요 이러고 빨리 신경 안 쓰고 그냥 안 한다고 하는데 뭔가 얘라고 할 때 있는데 그때는 그냥 이제 물 달라고 해요. 예전에는 물을 사 먹는 걸 이해를 못 했거든요. 특히나 호주에는 물을 이렇게 사 먹을 때 음료수 값이나 그냥 물 한 병 값이나 오히려 물이 더 비싼 경우도 많아서 막 한 3, 4천 원 하거든요.
근데 건강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아니 굳이 음료수를 지금 거절을 못해서 마실 거면 이제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에 더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걸. 그런 식으로 인식을 바꾸니까 이제 물을 해야 될 때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뭔가 너무 뻔한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 진짜 쓸데없는 소비? 안 사도 되는 거. 근데 뭔가 안 하면 손해 같은 느낌이 주는 마케팅 기법에 휘둘려서 지불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가 영업하실 때 이제 권유를 계속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혹 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웬만해서는 안 그러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제품이면 대면으로 구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정보도 가뜩이나 이거에 대해서 없는데 분명히 휘둘릴 걸 알기 때문에 딱 필요한 것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반면에 제가 완전히 빠삭하게 아는 물건, 그러니까 내가 뭘 사야 될지 확실히 아는 건 이제 어디서 사든 상관이 없죠. 모르면 당하는 그들만의 경제학.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이었어요. 2013년에 독일 최우수 경제경영 도서상을 수상한 책이래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